네, 오늘 경제신문에는 어떠한 이슈를 들여다봐야 할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 나 함께 하시죠. 자, 오늘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께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남에서 달려오느라 네, 여기 도착할 때 아유 힘들어. 오늘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래요. 영하 10도.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 뚝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머니투데이 지면 함께 보겠습니다. 구미의 신공장 못 짓습니다. 국회까지 찾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신공장 후보지 선정을 두고 정치권의 행태가 거의 접입가경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SK하이닉스의 새 터전 설전이 나타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발 뉴딜 정부가 오늘 최대 40조 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소 20조의 예타를 면제하는 부분인데 하지만 만성적자인 지방공항처럼 사업성이 뒤떨어지는 사업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쭉 보면요. 월가 시각 보시죠, 여러분. 실적을 통해 확인이 되는 중국의 경제 둔화 공포. 자, 실적이 미중 무역 전쟁에 더불어 실적이 둔화되는 실적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불안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죠. 증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 지표 줄줄이 나온 부분이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1월의 미식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2016년 말 이후 최저 수준, 12월 ISM 제조업 지수, 계속 주요 하위 항목들이 모두 하락했고요. 경기 선행지수 역시 하락세. 그러니까 지난 2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던 경기 선행지수의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1월의 금융시장은 위험 선호 분위기로 좀 반전됐잖아요. 근데 지표는 이렇게 부진한 모습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증시 불확실성 여전. 자, 지금까지는 잘 나갔는데 지금으로부터는 어떠한 행태가 펼쳐질까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 지표도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예상은 됐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미중 간의 지금 무역 분쟁이 지금 격화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경기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또 GDP 성장률도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어제 또 미국에서 캐터필라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캐터필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캐터필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건설 경기와 아주 밀접한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캐터필라의 실적을 봤을 때 지금 중국의 그 경기가 상당히 좀 예상보다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무역 분쟁,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3월 1일까지 아직 기한은 남아 있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대중국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하이저 무역 대표부 로버트 하이저가 지금 협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도 협상을 향후에 이제 주도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관련해서 당분간 센티멘트가 좀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아직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좀 기한이 남아 있는데 지금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는 향후에 좀 방향성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결국에 중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 무역 분쟁 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제 향후에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계속해서 좀 주시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대감이 높아진 미중 무역 협상의 경우 3월 초까지는 불확실성이 언제든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심리지표 악화 가능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대감은 커졌지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앞으로의 긍정적인 이슈는 남았지만 그동안의 갈등이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앞서 얘기한 캐터필라 얘기하셨는데요. 자, 실적 통해 확인되는 중국의 경제 둔화 공포, 대표적인 수출주인 캐터필라 실적 부진과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을 통해 세계 2위 규모의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가 확대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지표와 실적 부진을 확인한 지난 간밤이었고요. 자, 오늘 특징주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진에어.
함께 보실까요? 예상보다 큰 규제 충격을 나타내고 있다 하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내리고 의견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가 매수에서 단기 매수로 내려잡았고요. 목표도 24,000원에서 21,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에 영업 손실 234억 원으로 일단 실적 쇼크라고 표현이 되고 있네요.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신규 취향 규제가 지속되면서 굉장히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에도 좀 안개 속을 걸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틈을 통해서 뭐 매수는 유효하련지요. 아마 근데 진에어를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에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투자하기엔 좀 적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뭐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도 보신 것처럼 앞서 이제 기사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에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신규 취향, 신규 기재를 지금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에어는 이제 흔히 말해서 저가항공사, 즉 LCC라고 하는데요. 이 LCC 같은 경우에 결국에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바로 이제 공격적인 기재 확대로 인해서 이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는 건데 올해도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티웨이항공이라든지 올해 뭐 기재 도입을 한 20% 정도 지금 늘릴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추가 기재를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규제에 막혀 있어서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부 규제가 언제 풀어줄지 여부는 전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분간 실적 부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제주항공이라든지 티웨이 이러한 경쟁사에 비해서 계속해서 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규제에 맞닥뜨려진 진에어네요. 그야말로 순이익 전망치가 19% 하향 조정됐다. 당분간 매집 전략보다는 변화 변수에 대응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진에어였고요. 오늘 여러분 증권시장에서 인기 검색어가 이지바이오입니다.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관련 백신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비료주들도 상승인데 자, 종목들 쭉 보면요. 제일바이오, 오늘 이글벳, 대성미생물, 우진비엔지 그야말로 테마 형성이네요. 바프, 중앙백신, 한일사료, 아시아종묘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가 젖소농가의 구제역 확진 판정 120마리를 살처분했는데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나섰다고요? 네. 뭐 사실 구제역 관련 이슈는 주식시장에서 거의 뭐 매년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때 되면 이제 나오는 좀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많은 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주를 비롯해서 뭐 수산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반사이익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고 뭐 닭고기 관련주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시장에서 종목들, 기업들이 테마군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테마성 이슈가 장기적으로 절대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단기적인 그러한 이슈로 그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지나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규제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의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단기적인 테마성 이슈에 따라서 뭐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뭐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늘상 나오는 테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그동안 핫했던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주춤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이제 끝나지는 않은 거겠죠? 아니면 새롭게 매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는 뭐 정부에서 지금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성해서 이제 수소차 시장을 지금 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종목별로 다르네요. 오늘 뭐 성차부터 떼면 다시 10%. 그리고 대다수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고 종목별 대응인가요? 사실 근데 종목별 대응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 펀더멘탈에 좀 크게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소차 판매 대수가 작년을 놓고 봤을 때 아직 10,000대도 채
안 되거든요. 몇천 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2040년까지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롱텀으로 좀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최근에 급등한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20년 미래의 그 현금 흐름을 땡겨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좀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기업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또 모 증권사에서 굉장히 좀 장문의 그러한 수소차 관련된 그러한 리포트가 네. 산업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그렇게 부정적인 좀 의견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해서 또 수소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심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센티멘트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센티멘트가 또 변하게 되면 또 보수적으로 좀 변하게 되면 주가가 또 지금 급등한 만큼 또 하락폭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수소차 관련주들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저희는 이상도 전문가와 미코라는 종목을 90% 이상 수익을 드리고 차익 실현 의견을 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탄력적인 매매 전략 같이 해보시죠. 저희 정영훈 과장께서 강남에서 뛰어오시는데 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바로 종목 선택 이어가겠습니다.